전조방송이 제기해온 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 이항로 진안군수가 시설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가위값도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진 고준희 양에 대한 병원 기록이나 유치원 기록이 지난 3월 말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일선학교의 본격적인 진학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고품질의 쌀과 보리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김제에 들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종자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그동안 전주방송이 제기한 진안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항로 진안군수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가위박물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최고 수십 배의 값을 주고 산 가위값도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전주방송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가위박물관장 이모 씨가 거의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 역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은 이 씨에게 6개월치 급여 2,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씨가 갖고 있던 가위박물관 운영권도 박탈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 씨와 맺은 가위박물관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며 진안군이 박물관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정 기간 아마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직영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에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도 전주방송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위값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나오면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야죠. 가위 110석점에 대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누군가 감정가를 짜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감정평가서 두 개 기관이 똑같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그거는 한번 더 정밀하게 우리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항로 진안군수는 가위박물관뿐만 아니라 양서류 체험장, 북이산 천문대 건립도 가위박물관장 이 씨의 조언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안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안 지역 시민단체는 주민감사 청구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경찰도 최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가위박물관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따른 감사와 수사가 가위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실종된 고준희 양의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바로 지난달까지 준희 양을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준희 양의 행적은 지난 3월 말부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흔적 하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는 이제 가족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들이 준희 양의 실종을 경찰에 알린 건 지난 8일, 지난달 18일에 사라졌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지난 3월 19일 병원에 간 것과 같은 달 30일 유치원에 나간 게 준희 양 행적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몇 건의 목격담이 나왔지만 기억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무게감이 덜하다는 설명입니다.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부의 진술도 현재로서는 좀 의심해봐야지 않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 3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말 준희 양을 데리고 전주 우화동 빌라로 이사했다는 가족들의 진술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 빌라에서 압수한 머리띠에서 준희 양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용하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DNA가 나왔다는 게 이곳 빌라에서 최근까지 준희 양이 머물렀다는 걸 담보하진 못합니다. 머리띠 외에 집 바닥이나 준희 양 이불 등에서 의미가 있을 만한 DNA 시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준희 양을 보거나 직접 데리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범죄에 의한 실종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수능 점수 중심의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일선학교와 전북교육청도 본격적인 진학 상담에 들어갔는데요. 도내 주요 대학의 상위권 학과 합격선과 정시 모집 일정을 조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내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이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정시 모집 배치표를 만들었습니다. 배치표를 기준으로 도내 주요 대학 상위권 학과의 합격 기준선을 살펴봤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등 세 과목 표준 점수의 합산 점수를 600점 만점으로 볼 때 전북대 의예과는 387점이 합격선입니다. 전북대 치의예과 384점, 수의예과 376점, 간호학과 360점, 공대 기계공학과 355점이 예상됩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사범대 영어교육과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어교육과 374점, 공공인지학부 372점입니다. 원광대는 의예과가 387점, 치의예과 384점, 한의예과 382점이 합격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취업 연관도가 높은 경찰행정학과 362점, 간호학과 356점, 군사학과 326점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주교대는 375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일선학교마다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대면 진학 상담실을 열고 개인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진학 상담은 도내 상담교사 29분 선생님이 오전 오후 교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오실 때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오시면 1대1로 진학 상담을 해드립니다. 수험생은 각 군별로 한 차례씩 모두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으며 도내 10개 4년제 대학에서는 정시 모집을 통해 3,780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치러져 변수가 많은 만큼 각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등을 꼼꼼히 따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가에 고품질의 쌀과 보리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김제에 들어섰습니다.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종자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료용표 품종인 영우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품종입니다. 사료용표는 논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밥쌀용 쌀 대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성과 가공용 쌀, 그리고 보리 종자를 고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종자종합처리센터가 김제에 들어섰습니다. 기계화된 건조와 정선, 포장 과정을 거쳐 한 해 2,500톤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국내 농가 수유량의 20% 수준입니다. 품질이 좋은 종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좋고 채종 농가 입장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종자센터 준공으로 고품질의 종자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익산, 부안 이쪽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앞으로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전국으로 보급할 생각에 있습니다. 또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자 산업과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북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촛불 집회와 탄핵,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전북은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전북 인사들이 중용되는 등 뒤처지고 뒤틀린 지역 균형 발전을 바로잡는 전개를 마련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225일의 촛불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촛불이 이루어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길에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그 출발을 알리는 벅찬 날입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은 적폐청산과 전북의 친구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을 64.8%라는 압도적 지지로 선택했습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인사소외는 새 정부에서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병도 정무수석,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모두 21명의 전북 인사가 내각과 청와대, 공기업 사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들은 전북 발전을 이끌 지역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을 하루를 잡으면 이거는 하루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현장에서는 이게 1년, 2년이 늦춰지는 것인데 내년도 국가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6조 5천억 원대가 배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역사 전면 개선 같은 신규 사업들도 대거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책사업답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반영으로 표출되고 약속이 지켜졌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반갑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촛불 하나로 헌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내고 높은 지지로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한 전북 도민들. 새 정부는 이 같은 도민들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며 균형 발전의 기초를 바로잡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겨 전북의 지진 환경을 분석한 결과 동부권에는 안반층이 많은 반면 서부권에는 퇴적층이 많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여러 역사서를 분석한 결과 서기 8년에서 1908년까지 전북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모두 244차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진 취약지구 조사와 내진 보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6명과 시군의원 20여 명은 안철수 대표 등이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이른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투표가 당헌 당규를 위배하고 일방적인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통합 찬성파인 국회 김관영 의원 지역구인 군산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모두 참여하지 않아서 통합 문제에 따른 당내 분열상을 드러냈습니다. 서남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학교 폐쇄 명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인수자가 나타났음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를 강행했다며 국회에서 청문을 통해 교육부의 적폐를 밝혀내고 전북 도민과 학교 구성원, 학생이 원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북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일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에 전북 신생아 중환자실에 점검반을 보내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의 관리 상황과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